안녕하세요, 복루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20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 테더, 세 번째 이더리움 차트 분석, 네 번째 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정이 온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다섯 번째 조정이 올 수도 또 있을 것 같냐, 복리야. 전에 영상만 보더라도 대폭발, 이제 뭐 알트코인 대 부정 온다더니 갑자기 또 왜 하루 만에 관점이 바뀌었냐라고 물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번 실시간으로 차트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 방향대로 실시간으로 대응, 한마디로 유연하게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시간 전만 하더라도 해가 쨍쨍, 그 다음에 날씨가 엄청나게 맑았는데 1시간 이후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산을 쓰고요, 우비를 쓰거나 장화를 쓰거나 아니면 비를 피하러 안으로 당연히 대피를 해야겠죠. 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습니다. 일기예보랑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연이, 한마디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때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급변하게 상황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시장도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간도 날씨와 똑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시장을 내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측대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시장이 급변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반대의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이 보인다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게 알맞게 또 어때요?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조정이 온다면이라는 그 주제에 가지고 한번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가서 보는데 좋지가 않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채널 매매하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채널로 매매하는 방법이 뭐예요? 당연히 이 채널링이 완성이 됐다. 여기 이 채널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 바닥에서는 올라갈 거예요라고, 상승할 거예요, 그거에 베팅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 저항 구간에서는 하락할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한마디로 숏 베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가 채널링으로 쭉 올라가는 차트는 절대 없다. 채널링을 이렇게 상승 채널을 타고 올라가다가 상방으로 찢으면서, 채널을 상방으로 찢으면서 대폭등장, 엄청나게 불장이 오거나 이 상승 채널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찍는 대폭락장이 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상승 채널 입장에서는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거나 결국에는 채널을 뚫고 내려오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재차 어디 구간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단. 또 재차 하단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당연히 롱을 타 볼만합니다. 한데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몇 주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대략 116, 그리고 117, 그리고 118K가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 매물대 구간이다. 여기가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 116에서 118K 이 박스권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재차 크게 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하락을 할 것 같다는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지금 이런 식으로 크게 뭐가 걸렸어요? 크게 하락 다이버전스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고점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이 RSI 고점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명백히 뭐가 걸렸습니까? 명백하게 보시면은 RSI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 그리고 상승 채널 기준으로 이제 어디 계속 두드리냐? 계속적으로 하단선을 두드리고 있다. 왜? 만약에 이 상승 채널을 기준으로 상승의 힘이 강했다면 지속적으로 이 상단선, 상승 채널의 상단선, 계속적으로 상단선을 계속 두드리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얘가 뚫고 크게 올라가려고 했으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단선을 두드리고 지금 봤을 때 또 하단선을 두드리죠. 그리고 또 좋지 않게도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발생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은 비트코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갈 확률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RSI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했고요. 상승 채널 기준으로도 어디 구간을 두드린다? 상단선이 아니라 이 하단선을 계속적으로 지금 두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했을 때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명백하게 더 확고히 볼 수 있는 이 기준은 뭐예요? 지금 명백하게도 USDT 테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로 움직이다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여기 구간에 뚫렸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전에 있던 말을 좀 철회하자면 또 이게 또 통한 거죠. 뭐가 통했냐? 똑같습니다. 여기 또 4-5 법칙에 의해서 계속 두드림 쪽으로 계속 두드리면 뚫린다 이겁니다. 테더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많이 두드린 쪽이 어디예요? 상단선 그죠? 상단선 계속적으로 여기를 4번, 5번, 6번 지속적으로 여기를 엄청나게 많이 두드렸죠? 근데 비트코인 차트 가서 보면은 여기서는 애매합니다. 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동안 상단선 두드리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하단선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중간에서 한마디로 하단선, 상단선 두드리고 이 위에 올라갔을 때는 하단선 닿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올라가서 상단선 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어디 두드렸다? 하단선 지금 봤을 때 하단선을 두드렸죠. 상단선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두드린 게 아니라 여기를 두드렸어요. 하단선을.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단선 두드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하방으로 뚫린다.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RSI 보더라도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이 채널링으로 하락 채널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미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뚫고 올라왔다. 그죠? 좋지 않습니다. 하락 채널 기준 상방으로 이미 뚫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상방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딱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방이 유력하고 테더 같은 경우는 상방이 또 유력하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결론은 비트코인 대하락이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또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트코인 차트는 뭐와 같다? 한마디로 일기예보, 날씨와 같다. 한마디로 한낱 인간이 자연을 날씨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날씨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어때요? 당연히 조짐이 있습니다.
비 올 조짐이 있다. 그죠? 눈이 올 조짐이 있다. 그런 걸 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봤을 때 어떤 조짐이 나왔어요? 4시간 RSI 4시간 하락 다이버스가 출현했고, 상승 채널 기준 계속적으로 하단선을 두드리고 있고, 테더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어디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이미 돌파했다. 그러면 이 여러가지 근거를 좀 근거해서 봤을 때, 여러가지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봤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비트코인 대하락 나올 수 있다, 대폭락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대폭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 여기서 무수히 많이 뭘 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횡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힘겹게 횡보를 많이 하다가 힘겹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방으로 박스권을 상방으로 뚫었는데 지금 제 차 어떤 꼴입니까? 제 차 여기서부터 제 차 여기까지 지금 또 어떤 식으로 제 차 이 박스권 제 차 진입했다. 하락을 해가지고 고점을 치고 하락을 해서 제 차 또 전에 엄청나게 횡보를 많이 했던 이 박스권 안으로 제 차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속도를 붙여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박스권을 하방으로 뚫고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이더리움 차트만 보더라도 좋지가 않다. 왜? 긴 오랜 박스권을 다시 재진입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재차 이 박스권 오래도록 박스권 해줬던 이 횡보했던 이 박스권으로 재차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삼각수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삼각수렴에서 상방으로 뚫으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것이요, 반대로 삼각수렴 하방으로 뚫리면 엄청나게 좀 크게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좀 크게 많이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 1파, 2파가 나오고 지금 3파가 나오고 있는 가정 중이다. 3파가 나오고 있는 가정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가 1파, 2파 내려오고 여기서 3파 진행 중이고 여기서 이제 크게 발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줬다가 하방으로 내려오면은 진짜로 좀 많이 좋지 않은 그림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이다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렴 구간이라고 말을 해봤자, 전에 봤잖아요.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어때요? 비트코인이 대폭락하면 결국에는 이더리움 플러스 에이다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에이다 또는 이더리움, 한마디로 알트코인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대폭락하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비트코인이 대빵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대폭락한다면 이더리움 또는 에이다 다른 알트코인도 결국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좀 걱정이 되는 게,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해주고 있는 구간인데 상방으로 뚫으면 크게 올라갈 자리인데 만약에 하방으로 뚫리면 크게 내려갈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모니터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복리야, 지금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테더는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럼 너는 바닥이 조정이 온다면 대략 바닥이 어디냐, 조정이 온다면 바닥이 어디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전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디 구간, 3날 차트로 봤을 때 이 노란색 구간, 노란색 이평선 또 만약에 하락하면 여기서부터 또 하락을 한다면 재차 노란색 이평선까지 오지 않겠냐
여기 구간이 현재 노란색 이평선이 그럼 어딘데 복리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거의 100K 부근에 있습니다. 100K 부근. 어디? 조정이 온다면 바닥은 대략 100K 구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간적으로 복리야 기간적으로 좀 알려줘. 기간적으로 좀 알려줘 라고 했을 때는 날봉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날봉으로 봤을 때 대략 저는 이때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는 게 보시면 고점을 치고 이렇게 쌍고점 치고 조정이 왔을 때 대략 평균 60일 2달 평균 60일 2달 이때는 두 달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이때는 79일이죠. 대략적으로 2달하고도 대략 플러스 19일 정도 길었다. 그죠? 그리고 지금 37일째인데 대략적으로 저는 평균 2달 봅니다. 2달 본다. 그러면 조정 기간이 대략 30일 정도 잡으면 조정 기간에 30일 정도 잡으면 재차 부장 시작하는 기간은 뭐 10월 중순 정도 되지 않겠냐. 10월 중순이 되지 않겠냐. 기간을 최대 많이 잡아서 한 달 정도 조정 기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월 중순 때 엄청나게 알트코인 부장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부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비트코인 바닥은 대략 100K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그죠? 알트코인 부장은 대략 10월 중순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 만약에 조정이 크게 온다면 조정이 어떤 식으로 크게 온다면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전에 영상처럼 이런 식으로 조정 기간이 2달 조정 기간이 79일 현재 조정 기간이 37일 동안 이어지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조정이 37일 정도 120 몇 K 124K를 찍고 조정 기간이 37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 기간을 2달로 쳤을 때 조정 기간을 2달로 잡았을 때 대략 10월 언제? 중순 정도 10월 중순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100K 정도면 바닥이 형성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알트코인 부장은 뭐 10월 중순이 되지 않겠냐. 조정이 크게 온다면 조정이 엄청나게 크게 온다면 그 말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여기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관적이에요?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어떤 차트? 테더 차트를 보더라도 좋지 않고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더라도 재차 이 박스권 안으로 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왜? 그냥 똑같아요. 수렴 중에 수렴. 저점은 올라갔는데 저점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고점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조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즉슨 조정이 끝이 났냐? 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조정이 왜 안 끝났냐?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이 고점을 높여줬어야 됩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고점은 어때요? 고점 내려가. 저점은 올라가. 결국에는 이거는 즉 뭐예요? 저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그냥 하나의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입니다. 수렴해주고 있다. 수렴을 해주고 있다가 얘가 크게 상방으로 발산하냐 또는 하방으로 크게 발산하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50대 50이다. 50대 50이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에이다로 현재 하방으로 갈 확률이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갈 확률이 가능성이 더 높게 쳐지고 있다. 점쳐지고 있다. 그러한 근거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하방으로 가는 근거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조정이 좀 크게 온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으로는 비트코인 100K 구간, 기간적으로는 대략 한 달 이내에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25년 9월 20일이고요. 현재 오전 9시 38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영상 짧고 굵게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시고 이번 올해 꼭 목표하는 금액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